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제가 3일 만에 이렇게 앉아서 제대로 방송을 찍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 적은 구독자 수의 이 미미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매일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셨는데 영상이 안 올라와서 기다리셨던 분이 실제로 계셨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제 이제 친한 동생이 놀러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미진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키워드를 적다가 고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아무 키워드 없이 아무 대본 없이 그냥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뉴스도 너무 많고 이거를 뭘 중심으로 요약을 해야 될지 이게 알기 힘들 정도로 지금 뻥뻥뻥뻥 터지고 있어요. 특히 명태균 관련된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 대통령, 그러니까 김건희 대통령의 영부남 윤석열의 공천 개입 관련 정황이 윤한홍 의원을 중심으로 또 터졌어요. 윤한홍 의원 그리고 정진석도 지금 이제 뉴스 기사에 나오고 있고, 이거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뉴스 기사가 나오는 수준이요. 수사 기록 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기소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기소되고 검찰이 수사를 해도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게 많이 나오기 힘들겠다 싶을 만큼 뉴스 보도로 그런 증거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윤한홍이 그거 명태균 녹취록을 그래도 일부 공개하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안 된다. 이거 뒷부분에 너무 심각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 공개되면 큰일 난다라는 대화 녹취록도 터져 나왔고요. 지금 명태균 주변인 중에서 공익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올겨울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겠다. 추워요. 2016년에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끌어내립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발표해서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요약해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이 요약이 불가능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사유다라고 쭉 나열한 게 있는데 그 사건의 제목만 읽어도 오늘 방송이 끝날 것 같아요. 대단하다 진짜. 아니 그 긴 글에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느 정도냐면 이 한 문장이 어떤 한 정권에서 터졌어도 그 정권은 끝장이 났겠다 싶은 게 몇 페이지가 돼요. 몇 페이지가. 정말 대단한 년입니다. 와, 어떻게 저런 년이 다 있지?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런 걸 발표했고요. 오늘 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가 19일자 과방위 청문회를 봤어요. 과방위 청문회를 다 봤는데 저는 박장범이 KBS 사장으로 내정됐다고 했을 때 박장범은 여러분 누구냐면 그 윤석열하고 신년 대담을 1대1 대담 형식으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했으면서 이제 디올백을 외국 어느 회사의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해가지고 이제 화제가 된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대담에 한번 잘해가지고 그거 김건희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KBS 사장 되는구나. 실제로 그 야당 추천 몫의 4명의 그 KBS 이사가 빠진 상태로 7명의 여당 추천 몫의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사장으로 선임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충성맹세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우병우가 외압을 행사한 거를 KBS 기사가 단독으로 특정으로 잡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도해 달라고 제출을 했는데 그걸 박장범이 뭉개버렸대요. 뭉개버린 결과 9일 뒤에 똑같은 게 SBS에서 단독으로 터진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19일자 과방위 청문회를 봤는데 그 전날 청문회에서 실제로 박장범이 그 기자에게 청문회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 때 KBS 기자가 입수한 단독을 엄청나게 많이 뭉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데스크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은 어떠냐 하면 9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사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올리면 그걸 읽고 나서 자기가 라이브로 첨언을 한대요. 대통령실 듣기 좋은 첨언을. 그것 때문에 계속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기자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서명을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닌데 그냥 뭐 대통령실에서 갖다 꽂았다고 기자들이 저 정도의 집단 행동을 저렇게 빨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미 불만이 끝까지 차올라 와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을 봤냐면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마지막 질문 19일자 청문회 마지막 질문이 대박이었어요. 박장범 의원 쪽을 지지하는 제3노조 쪽 기자한테 질문을 하는데 뭐를 재생했냐면 김건희 대통령이 300만 원 디올백을 받은 영상을 재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런 걸 자꾸 사오고 그래요 하면서 이제 받는 거를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기자한테 질문해요. 최민희 의원님이 저게 놓고 간 거냐 받은 거냐. 왜냐하면 그때 신년 대담에서 놓고 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자가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이 들어가면서 주는 장면, 어이구 왜 자꾸 이런 거 왜 또 사오세요.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님 나오실 때 김건희가 보내면서 다음부터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자꾸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하면서 보내는 거, 그걸 보여줘요. 저게 놓고 간 거냐 받은 거냐 대답을 못해요. 잘 모르겠다고 적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얼버무려요. 대답을 못해요. 나 그거 듣고 나 웃음이 터져가지고 와, 저 언론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자라는 사람이 저걸 보고 대답을 못한다고? 청문회 석상에서? 심각하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박찬범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부에 지금 올해 들어서 하는 인사청문회를 보면 지명자들이 영혼이 없는 껍데기 인형을 갖다 앉혀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지라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보여요. 왜냐하면 인지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질문에 저렇게 대답하는 게 가능해? 싶은 장면을 하루 종일 보여줘요. 그리고 가방이는 청문회를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던 게 청문회나 국정감사는 전체 영상을 통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문답을 딱 잘라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되게 자극적인 제목을 달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전체 영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통으로 다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고, 내가 이제 보수 쪽 유튜브를 전혀 안 보기 때문에 내 알고리즘에 안 떠서 모르겠는데, 청문회를 잘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꼽을 때 주진우가 꼽히기도 한대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그런 게 아마 잘려서 올라오나 봐요. 주진우. 여러분, 법사위는 청문회 같은 거 있으면 통으로 한번 보세요. 진짜 개꿀잼입니다. 주진우 대박인데, 진짜. 똥볼도 그런 똥볼이 없는데, 그걸 잘한다고. 아유.
여튼 간에, 그걸, 그렇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방위 청문회에서 언론 쪽에 인사에 대한 청문회는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저도 웬만하면 듣다가 중간에 안 들어버리거든요. 더 이상 듣는 게 의미가 없겠다 싶으면. 그리고 19일자 이제 그 청문회를 듣는데도 한 3분의 1 지점쯤부터는 이거 듣기가 싫은데 오늘 방송에서 그 부분을 주로 언급하고 싶었어가지고 의무감으로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듣다 보면 국민의힘 쪽에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하고 그리고 인사청문 대상자가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보잖아요. 구역질 나요. 진짜 욕지기가 올라옵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고요. 진짜 속이 미식거리면서 막 토할 것 같아요. 실제 물리적으로 토할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저런 자들이 공정한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지? 저게 제정신이야? 그리고 누가 봐도 편향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어난 인사고 발악을 하면서 장악을 하려고 하는 세력의 일원이 그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해서 내려꽂는 인사청문회 대상자와 공정한 언론, 균형 잡힌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 주고받는 거 보면 정말 구역질 납니다. 그래서 과방위 청문회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그 구역질 나는 거는 미니모가 감당을 해서 여러분한테 전달 드릴 거니까 그거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자, 저도 그거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이 속이 뒤집히는 이 느낌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데 이게 스크롤바가 길이가 이러면 이게 11시간짜리란 말이에요. 나 그거 7분 사실 난 넘겨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11시간짜리에서 7분을 넘길 방법이 없어서 내가 그걸 듣고 있어요. 참담합니다, 진짜. 여튼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답이 주고 오고 갔는데 제가 인상에 남는 문답 몇 가지는 이제 아까 최민희 의원님 거 말씀드렸고 이제 박장범이 이제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저쪽으로 한참은 치우친 언론인이었고 그리고 사람이 이쪽에 치우칠 수도 있고 저쪽에 치우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유지. 내가 국민의힘 지지할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할 수도 있고 조국혁신당 지지할 수도 있고 개혁신당 지지할 수도 있고 기본소득당 지지할 수도 있고 난 그건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언론 보도를 막거나 부추기는데 사용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MBC가 자꾸 편향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MBC가 어떻게 편향이 됐어요? 중립에서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 결과도 덤덤한 워딩으로 다 보도를 해요. 그리고 그게 무리한 기소다라는 거에 힘을 주지가 않아요. 근데 과방위 청문회를 보다 보면 KBS라는 이 언론사의 뉴스에 지금의 보도량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량을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정말 참담한 수준으로 보도를 안 해요.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중심에 기자가 단독 특종을 따왔는데도 그 보도를 막은 박장범이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대 후반 이상부터는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집회를 하잖아요. 예전에 세월호 집회를 하면 MBC는 거기 못 들어갔어요. 오면 사람들이 막았어요. MBC가 언론이냐 어디라고 MBC가 감히 여기로 오냐 꺼져라 하면서
그래서 MBC 기자들 자체가 그걸 보도를 하고 싶은데 정말 진심 어린 기자들도 있었을 건데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기자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이진숙이 있었어요. 빵진숙이 있었는데 혹시 이것도 모르는 분이 있을라나? 이 영상을 보는 분이 빵진숙은 이진숙은 누구냐 하면 지금의 현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탄핵 소추 중인 과방위 위원장입니다. 과방위 위원장인데 MBC 사장 재직 시절에 법인카드를 그놈의 진짜 김혜경 여사님이 법인카드 내 카드 얼마 법인카드 얼마 합해서 10만원 넘었네? 너 벌금 150만원 땅 바로 그 법인카드야. 이진숙은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유용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표 낸 날도 회사 앞에 빵집 한 군데, 집 관사 앞에 빵집 한 군데, 두 군데서 50만원하고 40몇만 원에서 거의 100만원을 긁어요. 근데 그 두 빵집에서 실제 확인해 본 결과 거기서 아무리 부피가 작은 빵을 사더라도 50만원치 사면 혼자서 다 못 들어요. 그리고 그 정도 살려면 빵이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진숙은 예약도 안 하고 지가 그냥 혼자 가서 샀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뒤에는 뭐 운전기사랑 같이 갔다고 말을 바꿨는데 뭐 같이 들고 갔다라는 말도 얼버무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새벽에 집 근처에서 또 법인카드 뭐 몇천 원 긁고 몇천 원 긁고 막 그래요. 그 이진숙이 MBC를 세월호 사건 때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보도를 다 막거나 오보를 내는 걸로. 그러니까 그 전원 구조됐다라는 오보가 처음에 났었거든요. 그 오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진숙이에요. 여튼 뭐 박장범도 그냥 대통령이 하잔다고 간판 앵커싱이나 되는 사람이 저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저걸 그렇게 내보내나? 하는 걸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큰 건 뭐냐면 그 대통령의 비판적인 질문을 왜 안 했냐, 이런저런 비판적인 질문을 왜 안 했냐 하니까 박장범이 일관적으로 여러 번 아니다 이 다음 질문도 그 질문 했었다라고 반복해서 대답을 해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방송된 걸 확인해 보니까 그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녹화 편집본이었기 때문에 그럼 편집됐겠네. 그럼 원본 한번 보자. 너가 원본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그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겠지. 이걸 한 번 진술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진술했는데 도대체 대통령의 답변이 뭐였길래 너가 그 질문을 했다고 기억하는데 그 방송이 안 됐냐, 편집이 됐냐 라고 하니까 안 보여줘요. 못 보여준대요. 전체를 다 보면 편집권을 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여준대요. 아니 그거 필요 없다. 너가 했다는 그 다음 질문이니까 그 질문한 그 다음 5분 영상 5분만 보면 된다는데 끝까지 못 보여준대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꾸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해명을 못해요. 대통령실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말실수를 주워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튼 이제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은 지금 이러합니다. 제가 들은 것까지는요. 3일차 인사청문회는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듣고 이제 요약을 해드릴게요, 내일. 제가 자꾸 요즘 여러분 시간을 자꾸 넘겨버리는데 지금 벌써 19분이면 20분 안팎으로 하기로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시간을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짧은 걸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셨으면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뉴스 요약은 다 했어요. 뉴스 요약은 다 했는데 이제 다른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님 재판 결과와 받고 있는 혐의점들, 그 혐의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 기소 자체가 얼마나 무리한 기소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제 그거 너 이야기야 너. 댓글 자꾸 달고 있는 너. 그 댓글 자꾸 달고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하는 행태가 검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100가지 사실 중에서 99가지의 사실에 눈을 가린 채 한 가지를 쏙 뽑아가지고 나한테 댓글을 자꾸 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나머지 99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방송으로 만들기도 너무 길고 댓글로 달라니까 나도 바빠 죽겠고 달라면 너무 기니까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이제 댓글로 공격을 해주시길래 그냥 내버려 뒀는데 어제 댓글이 그분한테 너무 모욕적인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대댓글 다는 분이 뭐라 그랬더라? 가소롭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미니 네가 해봐라 하는데 안 할 거야. 그거 그냥 냅둘 거야. 왜냐하면 이게 너무 명명백백한 거를 너네는 너무 왜곡시켜가지고 그거 하나만 쏙 뽑아가지고 들이대니까 사실 난 좀 귀찮아. 그래서 그거는 일단 어느 시점에서 요약 정리된 게 딱 올라오면 내가 그 유튜브를 소개시켜 드리는 방향으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방대한데 이 방대한 기소에 요만큼 하나를 딱 떼가지고 보면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또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거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님의 이만큼의 사실 중에서 요거 하나를 쏙 뽑아가지고 이 앞뒤에 말을 만들어 갖다 붙여가지고 요만큼의 소설을 써가지고 이만큼의 소설을 가지고 또 요만큼의 증거를 이만큼의 날조를 해가지고 올린 기소여서 거기서 또 재판 과정에서 또 말이 안 맞으니까 또 이만큼의 소설을 쓴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말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한 기소 내용, 재판 과정 중에서 한 100가지 말 중에서 하나만 팩트고 99가지가 소설인데 이 99가지 소설을 내가 다 반박을 해야 돼. 얼마나 피곤한 작업이야.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러니까 스픽스, 뉴스공장 그런 데 가서 놀아. 내 댓글에서 놀고 싶으면 냅두긴 할 건데 모르겠어. 검찰의 소설을 믿고 살고 싶으면 내가 딱히 말리진 않을게.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보고 그러는 건지 원래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다시 용어 정리를 한 번 더 할게요. 여러 번 했는데 나는 우리 쪽을 진보, 저쪽을 보수라고 칭하지 않을 거예요. 몇 번 그렇게 내가 용어를 쓰긴 했는데 그거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편의상 쓴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쓴 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쪽을 범민주 진영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쪽은 그냥 국민의힘 쪽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당원 모임에 가서도 그 말을 해요. 자기가 내가 좌빨이라서 아니면 내가 좌파여서라고 말을 하면 야, 너가 무슨 좌파냐? 너가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을 하면 진보당이나 사회당이나 노동당에 가. 거기가 좌파야. 민주당은 우파 정당이야. 민주당이 우파 정당이지. 우리가 무슨 좌파냐고. 좌파란 소리 하지 마라고 하거든요. 나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굉장히 우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수 우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입니다. 그래서 친민주당적인 유튜브를 찍기로 결심을 했고요. 내가 청문회를 보면서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그리고 언론 쪽 관련된 인사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공정한 언론, 균형 잡힌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구역질 난다고.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구역질 나요.
근데 제가 일상에서 정말 물리적으로 구역질 나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토할 것 같은, 정말 이건 쌍욕도 모자라는, 진짜 내가 욕지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 쪽의 사람들이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단어를 입에 올릴 때 난 구역질 나요. 그게 뭐냐면 자유, 보수, 우파예요. 자유, 보수, 우파라는 말을 너네 입에는 절대로 올리지 마. 자격도 없어. 예를 들어줄까? 자유라고? 너네 정권에서 경찰은 전두환 정권에서도 못했던 짓을 하고 있어. 대학 학내에 경찰을 진입시켜가지고 학생들을 연행하고 있고, 공영방송에 이 사진을 임명을 안 해줘가지고 너네 쪽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너네 쪽의 인사를 갖다 꽂고 있어.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야. 자유를 어디 감히 입에 올려? 40대, 50대, 60대가 대학생들일 때 박정희의, 전두환의, 노태우에 맞서 싸워가지고 정말 피를 흘려가지고 몇 명이 죽어나가면서 이루어낸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너네들이 망치고 망가뜨리고 있잖아. 어디 감히 그 입에다가 자유를 갖다 올려? 그리고 보수? 보수는 옛것을 지켜서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니 마땅하지,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확 바꾸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보수야. 너네들이 말하는 보수는 뭔 줄 알아? 상위 0.1%의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야. 그게 무슨 보수야. 그리고 우파? 나는 제일 웃긴 게 우파야. 자유하고 보수보다 더 웃긴 게 너네들 스스로 우파라고 하는 거야. 내가 우파가 뭔지 알려줄게. 극우라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파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났어.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위한 정책을 내는 것도, 그리고 우리보다 잘난 나라에 굽신거리는 정책을 내는 것도 하면 안 돼. 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른 건 아무 상관없어. 그게 극우예요. 그게 극우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극우라고 말을 하려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고 우리나라를 유린했으며 민비가 어떤 쌍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국모였잖아. 그 여자를 시해하고 그 자리에서 태워 죽인 그 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그걸 잘못했다고 용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배상한 적도 정부 차원에서 배상하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제3자 변제를 하려고 그랬지. 근데 그 나라를 용서하고 화합하고 화해하고 같이 나아가자라는 거는 우파가 아니야. 절대 우파가 아니야. 우파는 저런 새끼들은 때려 죽여야 되라고 말해야지 우파라고. 그리고 어디 우파가 성종일 들고 나와. 형님 나라가 어디서 우파가, 우리가 제일 잘났는데. 너넨 우파가 아니야. 너넨 이상한 집단이야. 이상한 집단. 내가 진짜 이멜다가 아직도 생존해 있는, 그리고 이멜다의 아들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걔네들이 집권을 하는 필리핀에 있는 그 당을 봐도 너네보단 나아. 너네보단 나아. 그러니까 필리핀 우파가 스페인 깃발을 흔들진 않는다고. 필리핀 우파가 성종을 흔들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있었고 그 독재를 무너뜨린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그 독재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이 반복되는 칠레나 필리핀에 있는 정당을 내가 요즘 좀 살펴봤단 말이야. 근데 국민의힘보다 나아. 내가 그 나라들도 욕했거든. 국민의힘 같은 당이 그 두 나라에도 있다고. 근데 그 두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국민의힘보다 나아. 그게 무슨 우파야. 그리고 성적이 들고 있는 게 무슨 극우야. 그거는 미국, 러시아, 중국 다 조까. 우리가 최고야. 그게 극우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은 정책은 그리고 일본에 대한 외교의 스탠스를 보면 극우가 맞긴 해. 일본 극우, 일본 극우. 일본 우파도 보면 쟤네들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일본 극우. 딱 그 정도야. 응. 그러니까 나를 비판하러 들어오는 그래서 비판 댓글을 다는 그 이상한 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좋다 이거야. 뭐 댓글 다는 건 너네 자유인데 제발 그 댓글에 너네가 자유를 신봉한다라는 말이든지 너네가 우파라는 말이라든지 그리고 너네가 보수라는 말은 쓰지 마. 구역질라. 토 나와. 알겠어? 우리나라에 나는 내가 민주당에 통진당에도 내가 당적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때 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했어. 당원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 좀 과한데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민주당에 입당을 하니까 편안한 거야. 왜? 나는 내가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보수주의 정당이구나. 여기가 우파 정당이구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제 방송을 볼 때 하나 죄송한 부분이 이거예요. 저는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쟤네들이 나한테 댓글로 반말로 댓글을 많이 달기 때문에 존댓말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반말로 이야기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저는 저쪽을 지지하는 나한테 댓글 달아주는 사람들한테 존댓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쌍욕 안 하면 다행이지 뭐. 여튼 제가 한 20분을 지키고 싶었는데 뒤에 더 하고 싶었던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32분이 넘었네요. 어제 거만 요약만 했으면 20분이면 끝났을 건데 아이씨 너 때문이야 이씨. 여튼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급변하는 뉴스 중에서 큰 이벤트가 있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자세하게 제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드릴 거고 이제 제가 만드는 유튜브의 모토가 이거였어요. 이제 제가 하루에 평균 14시간의 유튜브 시청을 한다고 통계가 나오니까 이제 제가 이제 14시간이나 되는 그 정치에 대한 정보를 소화를 하고 있으니 그걸 뭐 짧게 요약을 해서 그거 다 안 보셔도 제 거만 봐도 이제 알 수 있게 만드는 방송을 만들겠다 하는 게 제 모토였는데 중간중간 확 짧아질 때도 있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많이 길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또 이제 제가 뉴스 이외에 다른 발언 오늘 지금 한 것 같은 이런 발언을 하는 날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이 말을 쓰는데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댓글도 없고 뭐 할 때 정말로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는 그거의 의미를 가지고 방송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고 거기다가 댓글까지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과분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들 때문에라도 뭐 지치지 않고 이제 방송을 계속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 말고 다른 방송을 찍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이번 겨울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여러분, 광장에서 만납시다. 광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하루라도 빨리 이 시간이 끝이 나요. 그래서 저는 집회가 부산에 있는 주는 항상 나갈 거예요. 토요일에는. 그리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지치지 않고 광장으로 항상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장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 오늘도 감사합니다.